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최근에 미증시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인다, 부럽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우리 증시는 오늘도 그렇게 힘을 잘 쓰지 못했습니다. 요 부분에서 확인해 보고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쪽이 중국에서 이제 대두를 수입하고 하면서 이제 대면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 시작한다라고 하죠. 이게 어제 나왔었는데 이 부분 확인해 보고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 맞게 종목을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미국 증시를 확인해 볼게요. 최근에 좀 밀려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할 게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11선 타고 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역시나 11선을 타고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강한 증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증시 정도 되는 이런 좀 묵직한 증시가 21선도 아니고 11선을 타고 올라가는 이거 급등주나 이렇게 11선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로 강한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역사상 신고점을 또 계속 갱신해 나갈 확률이 높아 보이죠. 예,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 계속 갱신해 나가겠죠. 근데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약합니다. 네, 우리나라만 약한 게 좀 기분이 나쁜 거죠. 예를 들면은 일본에 있는 니케이 지수라던가 오늘 니케이 지수도 소폭 올랐고 0.4% 정도 상승을 했고 지금 그렇게 썩 아주 아름다울 수 없는 중국 증시마저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오고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0.8% 올라오고 하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2090포인트 돌파해줘서 고맙다. 근데 20일, 60일 여기를 돌파해서 안착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제 돌파는 나왔는데 요게 거래량도 실려갖고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거래량을 추가적으로 실으면서 아예 밀려버렸죠. 기분이 나빠요 이거는. 기분이 나빠요. 빠르게 2090 위쪽으로 빨리 올라가줘야 되고 2100까지 넘어가 주면은 다행인 증시다.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약세 심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IMF에서 최근에 계속 이제 트럼프의 손도 들어주고 하면서 금리 인하 해야 된다. 통화 정책을 좀 펼쳐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을 들어주고 있잖아요. 올해에서 내년까지 경제 성장률을 둘 다 0.1% 포인트 정도로 요 정도 하향을 했습니다. 전 세계 이제 다 했을 때. 그래서 올해는 3.2%, 2019년은 3.2%, 그리고 내년 2020년은 3.5% 정도로, 그러니까 미중 무역 협상 요게 내년 정도에 해결돼서 약간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경제 둔화 같은 경우도 내수 부진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이 이제 2.6%로 해가지고 0.3% 포인트가 상향됐어요. 얘네는 미국은 지금 짱짱하다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로 이제 성장한다 해서 선진국은 좀 양호했는데 이게 내려간 이유는 신흥국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흥국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중국, 인도, 브라질 등등 우리나라도 있고 한데 중국이랑 인도가 내수 부진으로 하향폭이 커가지고 마이너스 0.3% 포인트 낮아진 4.1% 포인트 정도로 됐다. 그러니까 인도, 브라질, 중국, 우리나라 등등 이런 쪽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진국보다는 선진국도 미국만 좋다. 그냥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미국만 좋다.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걸 보면은 미국만 양호하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타격 크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중국은 내수가 좀 탄탄하기 때문에 성장률 이제 떨어진 게 0.1% 포인트 정도밖에 안 돼요.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은 생각보다 탄탄합니다. 근데 인도랑 브라질이 내수 부진 쪽이 하향폭이 커가지고 이 부분이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계속 지난주부터 요거를 언급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통화정책 쪽으로 완화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쪽 그리고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 뭐 22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죠. 유럽에서도 경기 부양책이나 뭐 통화 완화 정책 같은 게 꾸준히 나와야 된다. 추가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IMF에서 지금 압박을 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 유럽의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뭐 완화되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 부분에서도 정책이 좀 나오고 하면은 이제 다음 주가 아주 빅뱅이 되겠죠. 다음 주에는 FOMC에서 0.5% 포인트냐 0.25% 포인트냐 요게 나올 거고 이제 베이징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대면 협상 시작한다고 하죠. 미국이랑 중국이랑 대면 협상을 뭐 29일부터 뭐 31일까지 뭐 예정해 놓고 그러면은 뭐 요 다음엔 또 그 다음 주쯤에는 워싱턴 오겠죠. 그래서 이게 뭐 대면 협상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고 과거에도 보셨잖아. 이게 빨라야 3개월 이상 걸리고 웬만하면 한 6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쪽 뭐 전문적인 쪽에서 뭐 예상을 6개월 이상 한다 하는데 이 예상 기간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6개월 예상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이 예상 기간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이거보다는 협상을 시작했다라는 게 대면 협상이 시작됐다라는 게 중요하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대두 수입을 하는 것을 이제 시발점으로 협상이 시작됐다. 뭐 이 정도로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뭔가 살아날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지금 제가 제목 올려드렸듯이 북한 쪽에서 이게 아까 뭐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 오늘 1% 가까이 밀리면서 이렇게 밀렸잖아요. 북한 쪽에서 우리가 식량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 식량 지원을 뭐 우리만 하는 게 아니죠. 유엔에서 유엔 세계 식량 계획 이쪽에서 뭐 지원을 하는데 요 5만 톤 지원하는 거 안 받는다. 안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왜 안 받니 했더니 야 미국하고 한국하고 저렇게 우리 바로 옆에서 붙어있는 땅덩어리에서 뭐 군사훈련하고 하는데 연합훈련하고 하는데 이걸 뭘 받겠냐 안 받는다. 에이 안 받아.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우려감으로 작용을 했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자 뭐 이거를 이름을 좀 말해도 모 자산운용이 있습니다. 뭐 A라고 할게요. 뭐 A 자산운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펀드 수익률 쪽으로 뭐 돌려받기를 하는 거 아니냐 불법적으로.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조사를 들어갔다고 하는데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죠. 본인들은 아니라고 이제 부정을 하고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담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나오면은 부담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래서 증시에 부담되는 요인이 이런 부분이 있고 북한 이슈가 있고 뭐 요런 뭐 그렇게 우리나라에 엄청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일본에서 수출 규제하는 거 요게 아직 뭐 어떻게 되는지 미래가 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진짜로 제외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날 때까지 조금 어려운 구간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주열 총재께서 금리 인하를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게 굉장히 좋은 이슈였다. 이 부분은 좋은이라기보다는 현명한 대처였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했죠. 현명한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재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제가 뭐 이거 몇 달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추경이 나와야 되는데 추경 쪽은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뭐 받아들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만의 생각이 또 따로 있으시잖아요.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쪽하고는 다르니까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지난주에 보면은 뭐 갤럭시 노트 10의 배터리를 이거 깜짝 놀란 뉴스긴 한데 갤럭시 10의 배터리를 1차 공급사로 해서 어딘지 아시죠? LG가 선정이 됐습니다. 둘이 그렇게 뭐 맨날 서로 물어뜯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특히 뭐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가전시장이랑 해가지고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LG랑 삼성이랑. 근데 일본이 이제 계기를 만들어 준 거죠. 수출 규제하고 소재 규제하고 하니까 이대로 안 되겠네.
LG 배터리 갖고 와봐. 우리가 니네 거 쓸게. 니네 거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삼성 쪽에서도 이제 LG랑 이제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정치권에서도 추경이나 이런 거 할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초당적인 당을 초월해서 이제 국가의 이득이 되는 거를 조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본인들 당파 싸움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업에서 먼저 이거를 실천을 해주는 것 같아요. 둘이 맨날 물어뜯고 싸우다가 경쟁사니까 둘이 뭐 어떻게 하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 각 기업의 입장이니까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죠 지금까지. 그런데 이런 국가적으로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LG랑 삼성이 이렇게 협력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뭐 여기저기 우리나라에서 뭐 일이 있으면 제일 많이 욕먹는 게 정치권하고 뭐 재계 쪽하고 이렇게잖아요. 근데 재계는 먼저 이제 LG랑 삼성이 먼저 시범을 보였잖아요. 아 이렇게 우리도 손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이 정치 쪽에서도 좀 보여주면서 이제 뭐 초당적인 의견으로 국민을 위해서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좀 좋은 정책을 많이 좀 펼쳐주시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가 이제 우리 시장에 좀 부담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 두 개가 아니고 뭐 복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눌렀는데 뭐 일단은 북한 이슈나 뭐 이런 부분도 좀 꽤 크지 않겠느냐. 아까 IMF 이슈 같은 경우도 신흥국은 아직 아닌가 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국내외적인 이슈가 좀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지나가면서라도 들으면서 상식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밀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급을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가 밀릴 때 외국인들이 뭐 엄청나게 뭐 주식을 던졌느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죠. 외국인들이 코스피 주식 오늘도 뭐 크게 매수는 안 했지만 매도하지 않았다. 소폭 매수 금액은 적은 금액이에요. 이거는 크게 의미를 두긴 어려운 금액인데 그런 이슈가 있었고 뭐 이렇게 돌파에 실패하고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주식을 던지지 않았어요. 대신 기분 나쁜 거는 요거죠. 선물을 어저께 7,400계약 정도 매수를 했죠. 근데 오늘 그만큼 그대로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3,000계약 아래 한 2,000계약대 정도만 돼도 좋은데요? 수급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5,000계약 넘어가면은 그렇게 별로 좋지 않다.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전에는 이제 잘 버티고는 있었잖아요. 네, 결론적으로 추가적인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파생 상품 쪽으로 하방 압력을 줬다. 그리고 옵션도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콜옵션 매도가 나오면서 위쪽을 막아주는 역할을 좀 했다. 60일선 아직은 돌파하면 안 돼. 뭐 이런 뉘앙스로 밀어내렸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나마 뭐 풋옵션 청산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해지 걸었던 거 이렇게 밀릴 수도 있으니까 풋옵션 매수를 해놨다라고 했죠. 해지 걸었던 거 일부 뭐 챙긴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뭐 최악의 수급이 되려면 코스피 주식을 막 던져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선물만 어제 매수한 정도 조절을 한 거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 살짝 정리하고 뭐 요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를 한다. 코스피 주식 큰 물량의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다. 요 정도의 의의를 두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외국인들이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나라 주식을 7조 원 가까이 샀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해서 주식만 7조 원을 샀어요. 그러면은 얘네가 우리가 굉장히 큰 뭐 어려움에 봉착해서 일본의 뭐 수출 규제를 이겨낼 수가 없고 북한이 저렇게 식량 지원을 거부해서 뭔가 다시 한번 뭐 전쟁에 대한 뭐 재점화가 나오고 이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이슈다라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7조 샀으면은 여러분이 잘 생각해요. 여러분이 한 70억만 주식을 들고 있다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가 좋아하는 지금 뭐 굉장한 투자처로 갖고 있는 베트남이라고 쳐볼게요. 베트남이 태국이랑 갑자기 또 뭐 분쟁이 나오고 막 해요. 그럼 불안할 거 아니에요. 이런 뉴스가 나오고 하면은 그렇겠죠. 그러면은 베트남에 투자했던 금액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는 외국인들은 그런 부분을 지금 크게 고려하고 있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정도, 단기적인 흔들림 정도는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투자의 개념으로 해서 담아놓으면 수익을 주지 않을까 싶다라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그 정도는 된다. 요 개념 정도만 뭐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게 여러분들이 뭐 심리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을 수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요 코스피 보면은 그래도 그나마 반등이 좀 나왔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뭐 거의 전저점 수준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이렇게 막 바닥을 벅벅 기어다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의 심리가 안 좋은 거예요. 투심이라고 하죠. 심리적으로 지금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예요. 거기다가 최근에 제가 코스피 쪽으로 주식은 사고 있죠 라고 말씀드리면서 덧붙인 게, 주식을 사고 있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이런 시총상위 중에 아주 전기전자 쪽으로 쏠림 현상이 이쪽에만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보유하신 종목들 중에서는 그렇게 재미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거라고 봐요. 그 중에서도 수익을 잘 내신 분들은 잘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신 거고,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그렇게 재미가 없는 시장이에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을 가능성도 높고, 왜냐면 코스닥이 이렇게 밀려 있으니까 내 종목 중에 마이너스가 좀 몇 개 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쪽에 돈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는 안 좋아지고 이제 뭐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이거 왜 나만 이래? 얘기 들어보면, 시황 들어보면은 코스피는 저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그나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데 왜 내 것만 그래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아직 이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돈이 이렇게 쏠린 다음에, 삼성이랑 SK 여기 쏠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좀 담아놓고, 얘네가 담을 만큼 담아놓고,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자금이 분산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근데 분산 과정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유하신 종목에 돈이 가지 않은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부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돼요. 내 종목이 정상적인 종목이고 이상한 종목이 아닌 테마성으로 갑자기 올랐는데 고점에서 잡았다? 이거는 답이 없는 거고, 정상적인 종목이고, 그리고 성장이 가능한, 성장 가능성이 높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다. 아니면 적어도 지금 가치주의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은 기업 가치를 좀 훼손한 정도로 주가가 밀려있다. 가치가 확실히 있는 종목이다. 실적이 찍히는 기업인데 너무 주가가 아래에 있고 앞으로 이제 업황이 그렇게까지도 나쁘지 않은데 왜 여기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 회복이 될 거예요. 회복이 될 거고 본인 지금 현재보다는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시간은 조금 필요할 수 있다. 이거는 언제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지금 쏠리고 있는 돈이 이렇게 흩뿌려져야 돼요. 흩뿌려져야 돼. 그러면은 그때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만족까지는 아니어도 그동안 좀 어려웠던 심리는 조금 해소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거예요. 요거는 조금 기다리시면은 가능할 거라고 봐요. 이게 제가 뭐 잘하면 이거 뭐 썸머랠리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원래 썸머랠리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뭐 여름에 썸머랠리가 나온다? 이거는 거의 나오기 어려운 겁니다라고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렸죠. 뭐 투자할 사람들이 다 휴가를 가는데 누가 투자를 해요? 썸머랠리는 별로 나올 가능성이 없다. 희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능성이 올해는 그래도 조금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8월 정도에 뭐 나오던지, 아니 8월에서 뭐 9월 사이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선물 매수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보면은 9월 안에는, 9월까지는 이제 위쪽으로 이제 방향을 돌려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7월 하순이니까 이제 2달도 안 남은 거잖아요. 만기가 9월 만기가. 그러면은 뭐 한 달 반 안에는 올라오겠죠. 근데 그 기간, 한 달 반이라는 기간을 여러분들이 기다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안 좋은 거고, 왜 내 주식만 이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자금이 순환이 이렇게 다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도 말씀드렸죠. 여름에 투자할 사람들이 휴가를 가니까 여러분들의 종목에 이제 자금이 빠르게 들어오지 못하고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그냥 무조건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시간이 좀 필요한 구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서 내 종목이 정상적인 종목인지 그 부분만 잘 확인해 보세요. 이 기업의 성장성, 그리고 산업의 성장성, 그리고 아니면 이 기업의 가치, 실적이나 다 따져봤을 때 지금 가치는 주가를 너무 훼손시킨 거 아니냐. 그런 기업은 나중에 다시 올라와요.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은. 그 부분만 잘 살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85포인트 여기 회복할 때까지는 계속 약세 심리가 가중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세요. 685포인트 회복해가 여기 안착해서 이탈하기 전까지는 지금의 여러분들의 안 좋은 투심이 계속 이끌려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안착을 해야 되고 적어도 700 정도는 넘어가야지 이제 내 종목 살아나나 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시장이 지금 만만치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생기실 것 같아요. 여기 회복할 때까지 보시면은 그러니까 조금 기간을 좀 갖고 시간을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지금 뭐 미래 성장성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미중 무역 전쟁 뭐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고 협상을 다시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IMF에서 저렇게 권유한 것처럼 통화 정책이나 이런 완화되는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내일 뭐 22에서도 기대감이 높고 다음 주 FOMC에서도 나올 거고, 이제 어느 정도 그 금리 인하 폭이 어느 정도나 차이고 계속 이제 경기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건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듯이 테마주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그렇게 수급이 들어올 때 여기 685 적어도 여기는 회복돼야지 조금 나아지고 700포인트를 회복돼야 이제 안 좋은 투심이 좀 해소가 된다. 요 개념만 알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조금 투자해 주세요.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말씀드렸듯이 요 바로 돌파는 못 하더라도 돌파하면은 위쪽에서 좀 기다릴 거고, 돌파 못하면 여기 21선 수준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여기까지 구간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뭐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자금이 막 들어와서 여기서 아랫골이 달고 막 올라가진 못했어요. 그래서 음봉이 길어서 이거는 뭐 내일까지도 요런 모양 뭐 나오거나 아니면 뭐 좀 강세를 보이더라도 아랫골이 살짝 달아주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온 이럴 가능성이 좀 높다. 하단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 뭐 요런 정도는 쉬어가는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1선까지 기존에도 뭐 여기는 한 번 정도 이탈했다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여기 지지력 테스트 받거나 하는 정도는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되겠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조정을 받고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이 81,000에 82,000 이 구간을 돌파해서 여기 안착하면은 한동안 꽤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격이 벌어져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올 때 가파르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좀 완만하게 좀 추스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하이닉스가 뭐 지금 이렇게 최근에 뭐 가파르게 5일선 이렇게 타고 올라왔는데 5일선 조정받고 계속 간다? 그러면 이거 뭐 거의 급등주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코스닥에 있는 그런 테마주, 급등 테마주 있죠. 급등 테마주나 이렇게 5일선을 타고 가지 대형주가 5일선 타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일인데, 정말로 하이닉스가 이 5일선 타고 한동안 이렇게 위쪽으로 8만원 위에서도 올라가서 이렇게 막 타고 간다? 그러면은 와 정말 대단하구나. 주가 상승률이 대단하구나 하고 그냥 박수 치시면 될 일이고, 그리고 중간에 뭐 이 구간에서 21선 올라오는 걸 기다리면서 조금 완만하게 터치하면서 가던지, 아니면 8만원 2천원 위에 쪽에서 안착해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기다리던지, 둘 다 좀 쉬어가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약간 희비가 엇갈린 게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이제 22만원 여기 이 구간을 오늘 계속 돌파한다. 낮에도 말씀드렸는데 22만원 돌파 시도가 나오는데 여기를 돌파하는 게 중요해요. 거래량은 실렸고 오늘 뭐 실적은 뭐 양호하게 나왔고, 그러니까 여기 돌파하는 게 중요했는데 쪼로록 밀렸어요. 뭐 내일이든 뭐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여기를 만약에 다시 두드려서 돌파해서 안착을 한다 22만원, 그럼 삼성 SDS는 사야 되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제는 사야 되는 거. 제가 과거에 삼성 SDS 이제
종목에 관련돼서 분석해드린 게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삼성에서 4차 산업혁명 쪽으로 해가지고 요만큼 해서 이만큼에서 한 번에 이렇게 담아놓은 기업이 삼성 SDS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돼가지고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건 지금 22만원 돌파인데 여기도 가능성은 있다. 이번 주에 돌파하면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다음 주에 넘어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얘는 천천히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주에 넘어가서 안착하면은 움직임이 조금은 빠를 수는 있다. 그 생각은 하시면 됩니다. 근데 빨라봐야 대형주 움직임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급등주의 그런 빠름하고는 달라요. 대형주 치고는 빠르지 않겠느냐, 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이렇게 조금 돌파 시도 나왔는데, 돌파 시도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어차피 MLCC는 올해 기대감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계속 말씀드렸죠. 올해가 아니다. 제가 주력으로 해서 뭐 IT나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주력으로 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쪽, 이쪽을 계속 언급드리면서, 이제 제일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시총 1, 2 종목이 반도체로 먹고 사니까, 반도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이 반도체, 이쪽을 사시는 게 제일 빠르다라는 얘기를 1월부터 지금 6개월 넘게 주구장창 똑같은 말씀 드리고 있죠. 제일 편하게 갈 수 있는 건 반도체예요. 그리고 속도도 빠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래 걸리는 쪽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쪽은 이제 전기차, 뭐 배터 2차 전지가 됐고 뭐 전기차 관련주들, 이쪽 관련주들이 되고, 그 다음에 MLCC도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둘 다 미래 산업이잖아요. 반도체는 현재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하고 계속 쓰이는 거고. 근데 이 미래 산업 중에서 어디가 더 빠르냐 전 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 느릴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최근에 말씀드린 게 전기차가 좀 더 빨리 수급이 들어오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슈도 좀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LG화학이나 뭐 해가지고 삼성 SDI나 해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전기차에 또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해서 둘 중에서 이제 전기차 손을 제가 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MLCC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소재 규제하면서 MLCC 쪽도 건드릴 수 있다 하면서 이 지금 뭐 약세 구간을 탈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 98,000원에서 10만원 요 구간을 넘어줘야지 약세 구간을 완벽하게 벗겨내는 거고 위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직 힘이 좀 모자란 것 뿐이에요, MLCC 쪽은.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실적이 뭐 실망이다, 실적은 애초부터 실망할 거라고 기대감이 없었어요. 올해는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올해는 반도체도 올해 엄청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자꾸 뭐 마이크론 감산하고 뭐 하이닉스 감산하고 이러면서 그럼 조금 빨리 당겨져서 잘하면 뭐 3분기 끝자락에도 뭐 턴될 가능성은 있겠다 했는데, 일본에서 소재 규제하면서 조금 더 빨라진 거잖아요. 반도체 가격이 턴되는 게.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뭐 빨라야 3분기, 웬만해서 4분기 정도는 돼야지 하락을 멈추고, 이제 3분기에서 하락을 멈추기만 해도 좋고, 4분기에서는 이렇게 여기서 가격 유지하면서 인텔 CPU 나오면은 이렇게 턴되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던 게 조금 빨리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반도체 같은 경우 이렇게 3분기에 멈추고 이제 막 뭐 벌써부터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리면서 빨라진 것 뿐이에요. 근데 MLC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올해는 기대감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뭐 기업에 대해서 뭐 의심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실적이 안 나온 거는 인정은 해야겠죠. 인정. 근데 기존에도 이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어. 실적 안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반등이 나와도 좀 길게 가져가시면은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죠. 몇 년 이렇게 가져가실 분들이 투자하실 종목이지, 단기적으로 약간 투기성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거는 삼성전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쪽을 보시는 게 낫다라고 계속 언급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대신 성장성에 대해서 저는 의심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건 나중에 또 따로 이렇게 주가 이제 추이 이렇게 봐서 뭐 이따가 하나 만들어 드리는지, 아니면은 이번 주 뭐 주 중에 하나 만들어 드리는지, 학교 MLCC 쪽은 제가 꾸준히 언급을 드리니까 실적이랑 다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 삼성 SDS랑 삼성전기를 지금 오늘 같은 경우 희비가 엇갈렸는데, 이게 전혀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 SDS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항을 돌파해야지 더 높게 갈 수 있다. 이번 주에 돌파하면 좀 세게 갈 수 있고 다음 주에 돌파하면 천천히 느긋하게 간다. 이 정도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그 예상돼 있던 데이터들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업황이 안 좋아서 어차피 안 좋게 나올 기업인데 그것도 못 맞췄다? 그냥 인정하고 가시면 돼요. 그거는 지금은 안 좋구나. 근데 그 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오케이. 근데 성장 가능성도 낮은데 성장 가능성도 낮은데 실적도 안 좋다? 이런 기업은 그냥 저라면은 한번 정리하고 나오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성장성을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 종목이라고 여기에 프리미엄을 주지 말고 오히려 내 종목일수록 좀 더 냉정하게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안 보이고 업황이 안 보인다 이런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밀려 있을 때 수평 이동하시면 되고 다른 종목으로 좋은 종목으로 이동하시는 게 낫고 근데 성장성은 너무 좋아 앞으로. 내가 뭐 1년, 2년 들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뭐 3년 들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종목은 따로 이제 중장기 투자하는 계좌를 따로 빼서 그쪽에다 따로 그냥 담아두고 당분간은 안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장기로 투자하려고 했는데 뭘 허구한 날 보고 있어요.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얼마나 변했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계좌를 이렇게 나눠서 매매 계좌하고 장기 투자는 투자의 계좌하고 두 개 나눠서 운용하시면은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